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일단 소싱 해온다 그러면 뭐 보통 우리 근접 국가들을 동남아 이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어떤 뭐 기본적인 정말 다른 비즈니스 매너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겸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 비하하는 건 아닌데, 한국 분들이 이제 다른 나라 바이오 애들이 비해가지고 약간 이 겸손한 게 조금, 근데 항상 비즈니스의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거든요. 네. 내가 많이 살 거라도 겸손하게 이렇게 서로 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선생님 매너 얘기해가지고 조금 이제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 살 것도 아니면서, 좀 또 중국 사람들이 좀 못생겼잖아요. 아, 그래요? 조금 이제 좀 그렇고, 옷도 좀 잘 못 입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좀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야, 얘랑은 게임이 안 되는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못생기고 좀 옷도 못 만들었지만, 몇 천억짜리 지금 회사를 하시는 사장님인데, 한국에서 뭐 그냥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막 거드름 피우는 거 보면 저는 이게 안타깝죠. 우리가 사실 우리 동남아 국가들이나 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없애야겠네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은 제조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조의 세계에서는 20년 전부터 막 네덜란드, 벨기에 사람들 와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문도 없는 데서 다 이렇게 볼일 보면서 그렇게 뭐 쉐쉐쉐쉐 하면서 엄청 겸손하게 하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분들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들인데 그분들이 거기에 왜 그렇게 굽신굽신하겠어요. 힘이 있으니까 제조 원가죠 결국은. 그게 이제 결국은 첫인상을 상대에게 좋게 해주면서 좋은 거래 조건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경험이 없어도 좋고 뭐 사업을 작게 해도 좋지만 겸손하게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오픈해주죠. 사람 대 사람인데 비즈니스가.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외국인들한테 이러면은 얕잡아 본다. 강하게. 아주 터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니, 뭐, 그것도 이제 선무당의 과정이라고 봐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근데 그분들도 다 알아볼 거예요. 뭐, 이렇게 과시하고 그러면은, 뭐, 사업한 지 얼마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알아서 대해주겠죠. 뭐. 좋은 오픈하면 안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좋은 우리가 해외 공장 소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박람회를 많이 다녀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의 루트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좋은 어떤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없나요? 근데 저는 이제 무역박람회는 아무리 캔톤 페어가 이제 제일 큰 건데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게 그게 우리나라 한 코엑스의 제 생각에 한 200배. 거기에 가도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나오는 공장이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좋은 공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엄청 많잖아요.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네.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에서 좀 찾아요, 공장들을. 가볼 만한 데를. 그 제품의 제조 공장이 제조원이 나오니까. 나와요. 네, 지도 다 나오고. 요즘 구글맵 하면은 그 공장 위치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틈날 때마다 알리바바에 가가지고 공장에 방문할 때를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역별로 묶죠. 왜냐하면 중국이 뭐 아무리 땅덩어리가 커봤자 다 내륙이 아니라 바닷가로 다 도시들이 모여 있어요. 공장들이. 네.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항저우, 상해 항저우 이쪽 중간 정도. 거기에 좀 닝부 많이 모여 있고 이우도 그 근처예요. 그 다음에 이쪽 광저우, 신천, 뭐 동관 뭐 이렇게 가지고 모여 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푸저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그런 데는 이제 안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 두 군데 그룹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20개를 정도 모아요. 갈 때를.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역박람회 할 때 그쯤 해가지고 전후로 가가지고 그 지역을 보죠. 그 공장들을. 그렇게 이렇게 찾아가면 다 반갑게 맞이해 주나요? 이거는 글로벌한 매너인데 바이어가 온다고 그랬을 때는 무조건 바이어가 뭘 하든 뭐 규모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맞아줘요. 미팅하고. 방문하기 전에 일단 메일이라든가 전화로 약속을 잡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일단 주소 알아가지고 그냥 찾아가나요? 무조건 어레인지먼트 미리 다 사전 조율 다 해야 되죠. 근데 알리바바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장 찾아가지고 이제 전화하잖아요. 그럼 절반은 이제 연락 두절이에요.
그래요? 네, 걔는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공장 없는 거예요. 아, 네. 남의 물건 가지고 했다든지, 지는 공장이 아닌데 이제 전문 용어로 삐끼라고 하나요? 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한데 뭐 지금도 10개에서 전화해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락 안 오는 거죠. 왜냐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괜찮아서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완제품이 나왔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제품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알리바바나 1688에서 샀을 경우에는 뭐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확하게 30%에서 40%는 그런 케이스예요. 아, 그래요? 네, 뭐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 칼라가 아니던 내가 원하던 거는 뭐 10개만 오고 원하지도 않았던 뭐 공장에 있는 거 그냥 채워가지고 왔다든지, 그 다음에 사진이 지 사진이 아닌 거예요, 지네께. 지네들이 카피한 그 오리지널 사진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지네들 거는 이제 나중에 이상한 거 오고. 그래서 이런 게 뭐 30에서 40%는 반드시 생겨요. 아, 그런 거 상당한 데미지 아닌가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할 때는 조금 사야 되고 또 중간 업체 쓰잖아요. 그 네. 중간 업체가 반품을 다 해줘요. 아, 대신 이제 물류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물류비는 들어가죠. 그러면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그 중간 업체를 돈을 좀 주더라도 활용하는 게 좀 안전하겠네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필수 해야죠. 그럼 이제 반대로 공장에서 직접 소싱을 할 경우에는 그 하기 전에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약과 관련한 어떤 중요한 뭐 체크해야 될 항목이 있나요? 그 무역박람회 같은 이제 정상적인 루트로 상품을 구입을 하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제 사고가 날 확률이 한 5%로 줄어들어요. 아, 많이 주네요. 예,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이 5%를 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계약서 쓰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잡다가 뭐 태운다는 거 있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매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도난 일어나잖아요. 네. 그 도난이 한 5% 일어나거든요, 로스가. 근데 이 5%를 잡으려면은 비용이 한 10배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CCTV 다 해야죠. 택 다 달아야 되죠. 뭐 관리해야 되죠. 재고 파악 자주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냥 5% 그냥 날려요. 아, 그러면 아예 그 원가 부분에서 5%는 손실 비용 처리를 그렇죠. 미리 원가에 잡아놓고 해야겠네요. 네.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막 이게 막 부들부들 떨리니까. 아깝죠. 돈인데. 이거 뭐 이상한 거 뭐 어떡하냐. 그래서 계약서 쓰자, 뭐 쓰자 그러면 이제 계약 안 할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 그러다가 좋은 업체 놓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계약하지 않고 거래를 해도, 그러니까 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만난 업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정말 엉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잖아요. 그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되나요? 5% 정도의 그 오차만 각오하면 되나요? 염려를 하셔야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한 5% 이상 넘어가진 않아요, 항상. 그래서 저는 5%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5% 정도 사고 나겠구나. 인도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인도는 한 20%. 박람회에서 만났다 해도. 네, 인도는 그 민족성이라기보다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 이렇게 거짓말을 이제 즐겨 하시고, 그리고 또 거짓말 한 거 들키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인도는 거짓말 한다기보다는 납기가 안 지켜져요.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서는 준비하면 안 되고. 큰일 나죠. 홈쇼핑 같은 거 인도랑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넉넉하게 다 감안해서 잡아야겠네요. 그 받는 날짜를. 예, 뭐 이제 저도 공장 인도에 가서 보면은 뭘 자꾸 만드는데 갑자기 만들다가 무슨 사인이 오면은 이거를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한 2천만 원어치 물건 주문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다가 누가 한 1억어치 주문하죠. 다 갖다 놓고 또 이거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1순위가 되는군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컴플레인 전화 올 때까지. 그래서 컴플레인 전화해서 난리를 치면 미안하다. 태풍이 계속 와요. 인도는 맨날 365일. 그래서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사기는 아니에요. 만들어줘요 다. 약속은 지키는데 이게 뭐 3개월 걸린다는 게 뭐 6개월 걸리기도 하고 1년 돼서 안 오기도 하고 근데 오긴 와요. 그래서 인도는 마찬가지로 에이전시가 하나 있어야 돼요. 현지에. 인도 사람이. 에이전시. 한 5% 주고 전체 비용에 에이전시 써야죠. 그게 뭐 기회 비용이라든가 시간 비용 따지면 그게 낫겠네요. 결론은 5% 주고 에이전시 써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인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거 감안하고 계약서 같은 거에서 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뭐 제가 이제 그 경험한 바로는 구매 금액이 한 1억 이하 올라가면은 계약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무리 뭐 사업을 크게 해도 한 공장에서 뭐 2, 3천만 원 이상 사진 않거든요. 그래요? 뭐 적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도 사고 500만 원도 사고. 근데 뭐 요 정도 금액 하면서 계약서 쓰고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그거 하지 않으면서 스피드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좀 걸리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그 인스펙션을 보내면 돼요. 인스펙션, 검수. 그 컨테이너에 싣기 전에 그 현지에 그 인스펙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금액도 얼마 안 들어요. 그 인스펙션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랜덤으로 픽해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 로컬 출장비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뭐 한 1, 20만 원 정도만 드리면은 그 인스펙션 해줘요. 아, 그러니까 먼저 받기 전에 예. 거기서 현지 검사 해가지고 검수해가지고 받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물건 값을 30% 먼저 주면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 오면 70% 주거든요. 이제 이거를 뭐 서렌더라고 또 이것도 무용 용어인데 소유주가 바뀌기 전에 70%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검수를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복잡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세사가 다 알아서 해줘요.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거 몰라도 다 챙겨주는 거 부분. 관세사한테는 비용을 얼마 정도 줘야 되나요? 관세사 비용이 되게 싸요. 그래요? 예. 그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비쌀 것 같은데 느낌에는. 아니요. 관세사 비용이 33,000원인가 그래요. 건당이요? 예. 아, 얼마 안 하네요. 얼마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있죠. 관세사를 누구 많이 하느냐 따라 가지고 제가 내는 비용은 천차만별이죠. 좋은 관세사를 그럼 고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관세사 보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 초보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관세사를 고르는 입장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예, 선수들은 이제 다 알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보고 고르는 거고 관세사가 얽혀 있는. 왜냐면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이걸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관세사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친절하게 응답을 해줄, 친절하게 상담을 짜증 안 내고 해줄 그런 관세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관세사가 이제 통관사 이제 다 대행해줄 업체, 각 관세사가 아니라 밑에 이제 직원들을 쓰는 데가 많아요. 네. 이 직원들의 경우는 또 좀 베테랑들이니까 또 친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왕이면 관세사가 직접 일을 하는 곳, 그런 데가 좋죠. 네. 근데 이거는 통화를 해봐야 돼요. 아. 네, 통화를 해보고 친절하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통화해가지고 결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화해서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거 조금 살 거고 처음 해보는데 이거 해도 되겠느냐. 그랬을 때 벌써 이제 대충 이제 피하는 관세사가 있고, 좀 친절하게 해주신 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역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떤 관세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네. 아, 이거 좋은 팁인 것 같네요. 네, 완전 다 가정교사니까.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어쨌든 단계마다 다 어떤 그 대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배운다 생각하고 네. 다 이렇게 좀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아니, 그래도, 공부는 해놓고 다 알아야지 그걸 위임을 하는 거지. 네. 내가 이 프로세스도 모르고 핵심 관리할 포인트가 뭔지는 알아야 대행을 맡기죠. 네. 그래서 공부는 하셔야죠. 그 공부는 우리 이 해외 소식 마스터 책 보고 공부하면 되나요? 아니, 이건 이제 무역 수입하는 책인 거고, 네. 이건 교과서인 거고,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유튜브에도 많고, 또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잔재주도 트릭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다 한 걸 여러분들이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대행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행하기 전에 이제 공부를 다 미리 해놔야 되죠. 숙제는 좀 해야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단계에서 다 그런 업체들을 몇 군데 불러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거래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설명을 들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 공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돈 네. 내고 하는 공부가 좋죠. 아, 그래요. 네. 따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나요? 그거 제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무료로 강의하거나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 왜냐면 돈을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꿍꿍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위탁 판매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 팔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글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보가 진짜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깃한 것들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런 걸 막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네 물건 위탁 팔아라. 그러니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1, 20만 원 내고 정부기관도 많고 요즘 보면은 이런 정상적인 무역이라든지 온라인 이런 판매하는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돈 내고 들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수업료 내야 또 그 애착도 생기고. 그렇죠. 오프라인에 있어야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책과 교육은 무조건 유료로 해야 된다고. 네. 책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어쨌건 이제 이 소싱을 통해서 온라인 이 쇼핑몰을 통해서 뭔가 부업으로 천천히 워밍업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 하는 이런 초보분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하나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빨리 시작을 해라. 시작해라. 네,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경쟁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 뛰어든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아직 기회는 지금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한 5년 전에 이렇게 해외 소싱이 오픈되고 무역 박람회도 쉽게 갈 수 있고 또 박람회에 파는 물건도 좋아지고 저는 뭐 이미 더 포화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가세요.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면은 지금 설명드린 위탁 판매하고 이런 것만 지금 활성화가 돼 있지 실제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오시는 분들은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위기는 포화같이 보이나 진짜 이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위탁 판매보다는 직접 공장에서 소싱하는 것을 목표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 해외 소싱은 바로 하면 안 되고 위탁 판매나 이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연습하는 건 사실 시간 낭비거든요. 결국은 나는 이 물건을 여기 외국 가가지고 공장에서 살 거다. 이런 가정을 세워놓고 이 물건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팁이긴 한데 내가 파는 이거를 제가 이런 1688이나 위탁 판매로 팔잖아요. 근데 이 물건에 나중에 내가 공장을 찾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은 박람회에 가면은 물건들을 다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시야가 넓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물건 파네, 이런 물건 파네, 얼마에 파네. 그 다음에 이걸 견학을 한 다음에 1688에 와서 보면은 위탁 물건을 보면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내가 살 수 있을 물건을 테스트를 해야지 이게 유의미하지. 그냥 테스트만 해보고 나중에 사자 그러면 진짜 테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부밖에. 이게 정말 연결이 되고 시간을 세이브하려면은 빨리 무역박람회에 가서 그걸 봐야 돼요. 실체를, 끝을. 그걸 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 연습이 의미가 있죠. 팔리면 가서 사면 되니까. 그러네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현재 무역박람회 하는 곳에 직접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정보를 얻고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거하고 무역박람회가 끝나도 보통 그런 데서는 어떤 책자들을 만들어놔서 주소나 업체들의 어떤 주소나 제품들을 이렇게 공개를 해주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 현장에서만. 왜냐면은 저희는 그 업체에 대한, 업체에서 거래한다는 게 이 업체에 대한 뭐 거래를 튼다는 게 아니라 그 업체 파는 물건 1000몇백 개 중에서 한 개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것만 관심 있는 거지. 이 업체가 규모가 어떻고 뭐 이런 건 상관없죠. 근데 그런 책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개에 대한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이 공장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품목을 취급하고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공장에 내세우는 그 PR 내용하고 내가 관심 있는 물건하고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현장, 그러니까 발품을 파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럼 본전 뽑는 거거든요. 네. 오늘 정말 어떻게 이 온라인 판매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좋은 제품을 소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팁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점잖은 채널에 나와가지고 너무 장사 얘기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됐고요. 실제로 장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상당한 정보가 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모시고 좀 더 깊은 노하우를 제가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